뉴스를 킬 때마다 들려오는 홀로 귀가하던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쏟는 소식들. 불법 음란물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공유방 운영자들의 하지만 언제나 법은 피해자 중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편이었죠. 같은 시각 그 파렴치한 공유방 범죄자들이 갇혀있는 한 감옥에서 한 남자가 원료 안에 빙의해 있는데 그때 5283 출정 명령이 떨어지고 오늘 불법 공유방 운영자들의 항소심 판결이 있는 날입니다. 공유방 쓰레기들과 함께 버스로 향한다. 그런데 오늘 재판 받으면 집행유예로 바로 나간다며. 그 주동자는 이미 정관예우가 좋긴 좋다. 집행유예가 확정돼 있었죠. 그것 때문에 쓴 돈이 얼만데. 그렇게 버스가 출발하자 이게 뭔 줄 아냐? 뭡니까 형님? 지하철 보관함 비밀번호. 그 안에 구독료 2년치 상금 들어가 있다. 더 천인공노할 이야기들이 이어지는데 안방에서도 구독자 모집했습니까 형님? 반성은커녕 우리를 기다리는 시청자들이 대한민국에만 수만 명이다. 나가서 또 범죄를 저지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고일 준비는 미리미리 해야지 이 새끼들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형님. 나가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인데 다시 해도 괜찮을까요, 형님? 바지 사장 하나 구하고 외국 서버로 돌려서 유료방 개설해. 그들이 이렇게 다시 뻔뻔하게 굴 수 있는 이유는 그 형님이 전관예우 변호사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전관예우도 그 무엇 때문도 아닌 이미 우릴 다 잊었거든. 사람들의 망각이었죠. 난 이래서 우리나라가 좋아. 맞습니다 형님. 그런데 그때 어이 거기 침묵을 유지하던 남자가 벨트 매라. 첫 마디를 하고 안전 벨트 매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버스는 뒤집히고 이어서 수갑을 풀고 일어난 남자는 이 쓰레기 3명을 도와주죠. 안 다치지 않았지? 질문이 살짝 이상한데 뭐해? 빨리 나와. 밖으로 나간 그는 곧이어 웬 모범 택시를 끌고 나타나더니 어서 타! 빨리! 그들을 픽업합니다. 좋았어! 와! 목이 너무 따가워. 성공기념 건배부터 내 것도 따줘. 정말 그들과 한패였던 걸까요? 다들 갇혀있느라 고생 많았어. 건배! 건배에 이어 근데 누구? 나 구독자. 그들의 구독자란 것을 커밍아웃합니다. 당신들이 만든 그 공유방에 아주 열렬한 구독자. 지금 이대로 법정 가면 다 끝난다면서. 그건 그런데 너무 간단하지 않아? 그 사이 모두 잠이 들어 있었죠. 몇 시간 뒤 잠에서 깬 그들 앞에 놓인 TV에서 동행 중이던 교도관을 폭행하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저거 우리 같은데요. 뭔 소리야? 무기 탈취했다잖아. 우린 아니지. 죄송합니다 형님. 저걸 네가 왜 갖고 있어? 나도 몰라요. 가만히만 있어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예정이던 그들에게 무기징역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재판만 받으면 끝나는 걸 대가리에 총 맞으냐? 타루그라기. 이어서 지금 경찰 특공대가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뉴스와 함께 특공대가 등장하고 그들은 훨씬 더 무거운 제목으로 다시 체포당하게 되죠. 진짜 억울하다고! 이 모든 것은 아까 그 남자 김도기가 속해 있는 복수대행 서비스 무지개 운수 팀원들의 설계. 아이, 저놈들이 감옥에서 편하게 지내는 것도 좀 많이 불만인데. 그러지 못할 거예요. 심지어 감옥 안에 있는 족지 주인들이 2년치 구독료가 사라진 걸 알면 가만히 있진 않을 거거든요. 후속 괴롭힘까지 장 대표님이 벌써 수금하러 가셨어요. 아주 완벽한 지옥을 세팅해놨습니다. 레전드 참교육 드라마 모범택시2 바로 시작합니다. 2년 전 그들의 아지트로 경찰들이 들이닥치는데 그동안 고생들 많았어. 아주 여유롭디 여유로운 이들. 모두들 자기 자리에서 행복하고 평화롭길 바랄게. 대표 성철의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다른 사람들은 무지개 운수의 해체가 다 좋은 자들입니다. 그게 뭐가 됐든. 이뤄졌었죠. 그렇게 1년이 흐르고 오직 도기만이 성철의 곁에 남아 평범한 택시회사를 운영 중이었죠. 그런데 방을 들어가 캐비넷을 밀자 공간이 생기고 엘리베이터가 작동합니다.
이어서 배트맨 뺨치는 동굴이 나오고 그 동굴의 끝엔 거대한 지휘 통제실 그리고 먼지 쌓인 모범 택시가 보였죠. 한편 그날 밤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눈물을 흘리던 한 남자는 1년째 실종된 아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결국 동재야, 아빠가 미안해.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그때 모범 택시 전단지를 발견하게 되죠. 이어서 전화를 받은 성철은 무지개 운수의 재운행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호출을 받은 도기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달려가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로 오랜만에 선생님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의 말을 경청해주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놈 하나가 있습니다. 애엄마가 사고를 일찍 죽고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 동재. 어린 마음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도 동재는 정말 착하고 대견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둘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지만 잠시만요. 힘드시면 대학 해지하시죠. 집안 사정이 항상 발목을 잡았었죠. 사장. 아빠. 그런데 나 잠깐 할 말 있어. 아들에게 나 외국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됐어. 2년 동안.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온다. 심지어 학비도 전액 장학금이고 기숙사도 제공된대. 전액 장학금. 그거 동재 나한테 좋은 거냐? 엄청 좋은 기회지. 남들은 못 가서 난린데. 아들에게 좋은 것이란 말에 그래. 없는 형편에 양복까지 맞춰주며 기분 좋게 떠나보내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꼭 전화할게요. 그런데 매일 전화한다던 아들은 출국을 하자마자 갑자기 보름이 다 되어가도록 문자 메시지에 답장도 안 하는 게 이상했어요. 연락이 두절됩니다. 그때 지나갈 때마다 월세를 닥달하던 건물주가 쿨하게 지나가죠. 오셨습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돈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준비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받았으니까 괜찮다고요. 돈을 받았다는 건물주. 아유, 거짓말은 못하겠고 심지어 그쪽 아드님이 줬어요. 동재가 줬다 합니다. 우리 아들이 뭔 돈이 있다고 그 큰 돈을. 아들은 휴학했어요. 취업됐다고. 유학이 아닌 2년 동안 바짝 돈 모아서 올 거랬어요. 취업을 하러 간 것이었죠. 그때서야 알았어요. 순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아버지는 미안하다 동재야. 아들이 일한 데는 베트남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그런데 회사, 아니 공장은커녕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허허벌판이었죠. 해외로 취업 나간 아들이 연락이 안 된다고 다 실종 신고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나이도 25이면 성인인데 좀만 더 기다려 보시죠. 제가 전화도 받았다니까요. 심지어 잠깐 걸려온 전화에선 여보세요? 분명히 여보세요? 동재냐? 죄송합니다. 동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동재야! 하지만 이거 아까 다 보여주셨어요. 경찰은 믿어주지 않았죠. 아버님,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단 돌아가 계셔. 또 돌아가라고 말해. 그때 진짜 너무하시네 거. 그쪽 아드님 연락 안 하는 걸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러세요? 뭔가 알고 있는 듯한 경찰의 말. 무슨 말이에요? 내 말씀드릴게. 사실 아드님이 직접 대사관으로 전화를 했어요. 이미 대사관과 연락이 닿은 상태였었죠. 심지어 아들이 남긴 말은 더 이상 찾지 말아달라고. 더더욱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인인 당사자가 연락을 거부한 이상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내 말을 안 믿어요? 왜?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뭘 안 믿는데요? 아들 목소리도 못 알아듣는 애비가 세상에 어딨어. 내가 들었다는데. 당신들이 찾아주지 않으면 내가 직접 찾을 거야. 그렇게 뛰쳐나간 아버지는 생업도 접고 1년 동안 아들을 찾았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아들 찾겠다고 이걸 들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베트남에서 몇 개월을 뒤지다 온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들의 유서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실적 감정 결과 동일인이 맞답니다. 아들이 쓴 글이었죠. 그때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었는데 심지어 아드님께서 연락했었던 곳이 아들의 소재지는 외국인 불법 도박장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외국인 불법 도박장. 근데 정말 아들이 쓴 유서라면 우리가 할 일이 없지 않아? 실적 감정도 일치했으니 진짜일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본인 의지는 아닙니다. 본인이 쓴 게 아니라고 하는 독이. 맨 아래죠. 그 이유는 아마 낙서처럼 보여서 그냥도 쓸 거예요. 모스보였죠.
군대 시절 이동재 씨가 맡았던 보직이 사단 작전병, 통신병이었어요. 모스부에 익숙했을 겁니다. 편지에 적힌 모스부의 뜻은 살려주세요. 사건이 있었던 그날 미친 듯이 맞고 있는 한 남자. 아들 동재였죠. 에이, 맨날 모른다고만 하면 어떡하냐. 공부를 해서 알아낼 생각을 해야지. 그들은 살아서 엄마 보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을 선생님, 저 여기까지만 들었습니다. 아우 더러워. 꺼져. 그야말로 짐승처럼 부리고 있었습니다. 어? 아이씨, 이거 봐. 공부하니까 되잖아. 야, 얘 먹을 거 좀 줘. 네. 아니 이거부터 먹어. 마셔. 감사합니다. 알았어. 그때 동재의 시야에 들어온 핸드폰. 불이 났게 달려가 가장 먼저 전화를 건 사람이 아버지였던 것이었죠. 여보세요? 동재죠? 하지만 그 뭐야 임마? 죄송합니다. 단 한마디만을 남긴 채 끊겨버리고 여보세요? 동재야! 협박과 폭력에 의해 강제로 유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유서는 누군가의 강요로 쓰여진 거고 강요한 놈들이 있다는 거죠. 메시지를 받았으니 그렇게 우리도 답을 해줘야죠.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는데 국내 본사 또한 국내 본사는 공사 중이네요. 방치된 폐건물의 주소였죠. 최근에 이 주소로 올라온 구인 광고가 있는지 그걸 한번. 하지만 인터넷 모집 공고 사이트에서도 회사랑 관련된 자료들은 이미 모조리 다 지웠을 거예요. 모집 공고가 남아있을 리 없었습니다. 이놈들 꼬리 잡기가 쉽지 않겠는데? 그런데 그렇지만도 않죠. 명불도 기자가 꼬리는 다 지울 수 있어도 습관은 지우기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 그들을 이게 그놈들이 올린 구인 광고란 말이지? 바로 찾아내죠. 회사 이름만 다르고 글자, 간격, 서체, 스타일까지 모두 똑같아요. 습관의 무서움이 답이었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지운다는 게 쉽지 않은 거구만. 뭐야? 심지어 이동재 씨와 같은 경력의 이력서를 올렸더니 하루도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이미 낚시질까지 완료된 상황. 조건도 이동재 씨와 같은 해외 파견 근무 형식입니다. 잠깐만. 자네 그럼 해외로 직접 나가려고? 고객의 의뢰를 위해서라면 네. 아니 국내도 아니고 해외라면은 생각보다 제약이 많을 텐데.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 어디든 망설임 없이 바로 출동하는 네, 지금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글로벌 무지개 운수였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각에도 누군가는 끔찍한 고통 속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는데 뭔가를 감지한 듯하죠. 보이세요? 잘 보여. 그들이 픽업하려는 장소가 입국장 앞에서 픽업하면 될 텐데 굳이 약속 장소를 딴 곳으로 잡았어요. 저쪽이 카메라 사각지대인가 봐요. 시작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 나중에 천천히 하시고 일단 출발합시다. 그렇게 차가 출발하고 만연하던 도시의 풍경이 서서히 산과 바다로 바뀌기 시작하죠. 이윽고 배까지 타고 섬으로 건너가는데 자, 입맛에 맞으십니까? 야, 이 베트남 특산품이 왔어요. 꼬꼬넛 주스. 자, 그들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서 꿀팁 하나 강추할게요. 좋은 대접과 스킨 스쿠버. 꿀발린 소리들로 매 주말마다 나와서 배우면은 자격증까지 따서 나간다니까. 지원자들을 방심시킵니다. 공고에는 숙식 제공이라고 적혀있던데 또 따로 내는 돈은 없는 거예요? 없죠. 뭐 다 제공인데? 이어서 육지에 도착하자 빨리 갑시다. 자. 핸드폰 좀 날 줘보실래요? 아주 익숙하게 현지 유심칩으로 바꿔 끼우고 내가 다시 돌려드릴게요. 베트남이잖아. 그래 사진도 더 잘 보내줄게요. 타세요. 지원자들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점점 더 말도 안 되는 산골짜기로 들어가죠. 아까랑 경치가 많이 달라졌네요. 아니 이럴 때는 이런 것이 더 좋아. 이 미세먼지 하나도 없어. 나와서 참아. 그런데 그때 대기하고 있던 깡패들이 나타나고 어떻게 된 거야? 자,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나를.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아침 막불태 공부 열심히들 해. 가이드의 마지막 응원과 함께 모두가 납치됩니다. 김군! 내 말 들리나 김군? 김군! 몇 분 뒤 거꾸로 매달린 채 깨어난 독이 어지럽게 매달아 놓고 그래. 고기도 아니고. 내려.
이곳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이었죠. 오늘아 고생 많았어. 이력서들 보니까 나쁘지 않아. 자, 지금부터 설문조사 들어갑니다. 해당되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대답해. 박하라 할 줄 아는 사람. 바둑이 할 줄 안다. 에이씨, 부끄러워하지 말고. 저요. 그래, 포크할 줄 안다. 에이씨, 나만 얘기하고 있네. 지잡대 나온 애들이라 말이 안 통하는구나. 대답이 없자 얘네 말하는 법부터 가르쳐야겠다. 곧바로 무자비한 폭력이 이어집니다. 이곳의 대화 방식이었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 한 번이라도 온라인 게임 해봤다. 저도요. 그래, 쳐 맞아야 말을 듣지. 씨. 이들의 납치 목적은 그럼 지금부터 너희들은 인터넷에서 쌩쌩하게 들어가게끔 각종 게임 프로그램을 만든다. 불법 도박 게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니들 다 컴퓨터 전공자니까 잘할 거야.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책에서 찾아보고 아침마다 검사한다. 혹시 지금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만들란 말씀이신가요? 이 새끼가 좀 낫네. 저는 그냥 그래픽 디자인 전공이에요. 그런 프로그램은 잘 몰라요. 몰라? 이곳에서 모르면 알려줄게. 모른다는 것은 먹히지 않았죠. 모르면 공부해서라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너도 몰라? 해보겠습니다. 그래, 처음에 다들 모른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다 잘하더라. 네. 이어서 그들의 선배들이 등장하는데 왔어! 야, 인사해. 얘네가 너네 선배야. 얘네도 너희들처럼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야말로 지금 봐봐. 단 한 군데도 몸이 성한 데가 없었죠. 전문가야? 표정 억울해? 억울하냐? 억울하면 니들처럼 가난하고 무식한 너네 부모를 원망해야지. 니들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알았지? 자, 그럼 각자 방으로 가서 공부 시작! 그렇게 밖으로 끌려나간 도끼의 눈엔 감금되어 노예처럼 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곳은 마치 책 보고 열심히 만들어. 할 일 없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완전 감방이네. 사형수들의 감옥과 다름없었죠. 심지어 책상에 놓여져 있는 피 묻은 교재에선 살려주세요. 갇혀있던 동지의 고통의 흔적들이 집에 가고 싶어요. 모두 담겨져 있었습니다. 분노로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도 잠시 주변에서 들려온 인기척에 도기는 침착하게 거울을 깨더니 유리 조각으로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하죠. 그때 같이 잡혀온 동료가 런을 박습니다. 그런데 둥치도 큰 새끼야 진짜. 이상한 점은 간 거야? 너무나 여유롭다는 것이었죠. 도망치는데 쫓아가질 않는다. 심지어 밖에 있는 문지기도 마치 익숙한 일이라는 듯 그저 방관하고 잠시 후 있는 힘을 다해 도망친 그의 눈앞엔 다행히 한국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저기요, 한국 대사관에 연락 좀 해주세요. 아빠! 하지만 남치요? 제가 지금 바로 대사관에 연락할게요. 일이 너무 쉽게 풀리는 걸 보아하니 이자가 바로 큰일 날 뻔하셨네. 마지막 문지기일 확률. 같은 시각 이거 왜 모니터까지 먹통이야? 장 대표는 도기와 연락이 두절된 것도 모자라 컴퓨터까지 먹통이 되자 한참을 고민하더니 컴맹특 아무거나 눌러보길 시전하며 피카츄를 소환해버리죠. 그렇게 완전한 패닉에 빠져버리기 직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코나 구세주가 등장합니다. 또한 주임 듀오도 김도기 기자 지금 여기 혼자 있다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도기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베트남 코타야로 출발하죠. 렛츠고. 같은 시각 도기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옵니다. 모두가 잠든 이 시각 이 쓰레기들은 이번에 맥주 이렇게 먹을 때마다 미지근하냐? 감옥 안과는 상반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도기의 첫 번째 타겟은 장 대표와 연락을 취하기 위한 킹스맨 안경. 하지만
도저히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식 들으셨어요? 형태형 쪽에서 만든 사이트 완전 대박 쳤다던데. 다른 업장에 비해 우리도 거의 저번에 다 만든 거 형님이 날리지만 않았어 지금쯤은. 이들은 상당히 저조한 실적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어서 속상하게 해서 어쩌지? 내가 졸라 미안해서 어쩌지? 작은 트러블이 일어나자 재빨리 스틸을 시도하려는데 그때 좋겠다. 두식 형님 오셨나 보다. 이름만 들어도 존나 쓸 것 같은 누군가가 들어온다. 창은 또 누가 열어놨어요 이거? 바로 럼박은 친구를 무력으로 컴백시킨 빨리빨리 안겨놔. 이 작업장 책임자 두식자였죠. 하지만 이는 오히려 기회. 도끼는 모두가 나와 있는 틈을 타 안경을 탈취하는 데 성공한다. 한편 도망을 시도한 대가는 내일 이 새끼 발목 하나 못쓰게 만들어놔. 너무나 가혹했죠. 시범 킥스로. 그야말로 너 이러고 자요. 여기 피 한 통에서 내일 덜 아프다. 피도 눈물도 없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 시각 도끼는 재연결을 시도하는데 대표님 들리세요? 어쩌죠? 대표님 지금 안 계세요. 아까 도망치셨거든요. 반가운 목소리가 공씨? 들려오죠.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네요. 허나 반가움은 잠시 뒤로 하고 이놈들 목적은 처음부터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였어요. 곧바로 보고부터 시작합니다. 직면한 진짜 문제는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만드는 놈들이라면은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커. 지금까지 김군이 본 게 다가 아닐 수가 있다고. 각각 소규모의 팀으로 나뉜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모르는 점조직이라는 것. 이는 특히 범죄 집단에서 비일비재하게 사용되는데 비밀 관리에 좋고 꼬리 자르기가 용이하기 때문이었죠. 즉 이동재가 다른 곳에 있을 경우 그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더 처참해요. 하지만 도끼는 기사님 혼자서 어떡하려고요? 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줄 프로그램 소스 하나 나한테 전송해 줄 수 있어요? 첫 번째 계획을 바로 시작하죠. 같은 시각 코타야 차이나타운. 끝끝내 도착한 주임교우는 여기야? 여기 확실해? 내가 다 찍어놨어 아까. 경찰서에서 입수한 이동재 정보를 토대로 그가 잠시 묵었다는 한 여관에 도착하죠. 지도를 봐봐. 이름이 같잖아. 형님 베트남어도 할 줄 알아? 저 영어 아니야? 들어가 보자. 두 사람은 호기롭게 들어가 보는데 곧바로 런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털콩열차 좀 타봤을 것 같은 비주얼의 여인이 등장하죠. 걔는 도착했니? 예, 오고 있습니다. 형님 도대체 어딜 찾아온 거야? 이 무시무시한 여자의 정체는 바로 린 여사. 과거 보이스피싱의 데모였던 그녀는 잠입했던 도끼에 반해 맛있게 먹어요. 무지개 운수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려줘, 린 여사. 린 여사. 이 얼빠난 새끼야.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니? 두 번 다시는 아니하겠어. 나는 절대로 남자 따위 믿지 않는다. 그를 향한 복수에 눈이 멀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한을 제대로 느낀 두 사람은 짐을 저기다 다 놓고 왔네? 전부 다? 돈이고 뭐고 싹 다. 도저히 다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다음날 아침 깡패들의 모닝 숙제 검사가 이뤄지는데 좋은 아침이야. 숙제는 다 했고? 도끼는 마치 호텔에서 모닝커피를 때리고 있는 뉴요커에 빙의해 있습니다. 너 뭐하냐? 여기는 공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랜만에 푹 잤어요. 그리고 이 여유는 여기 좀. 뭐? 준비된 자에게서 나오는 바이브였죠. 이거 네가 만든 거야? 근데 완성된 거 아니라서 막 만지면 안 돼. 형 이거 대박인데 이거 두식님한테 빨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소식은 곧바로 두식자에게 전달되고 그들의 얼굴 또한 실시간으로 무지개 운수에 전달되고 있었죠. 됐고. 그의 첫 번째 계획은 바로 이걸 네가 만들었다고? 편의점에서 사왔겠어요. 고온이 준비해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고 아주 웃긴 새끼네. 나 근데 이런 거 안 하려고 여기 들어왔는데 또 이런 걸 하고 있네. 나 진짜 내 팔자야. 이런 거 만든 적 있어? 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잠깐요. 실적이 급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야, 그 다음 스텝은 바로 이거 안 되는데. 이상하다. 조금 전까지 분명히 됐었는데? 우리도 거의 저번에 다 만든 거 형님이 날리지만 않았어 지금쯤은. 과거 다 된 일을 그르쳤던 전력이 있는 중간 측에게 뭘 만진 거예요? 내가 만지긴 뭘 만져 이 새끼야. 이거 중요 코드 몇 개 지워진 것 같은데? 일부러 지운 거 아니에요? 모함을 씌우는 것. 내가 이걸 왜 지워 이 새끼야! 내분을 일으켜서 그들의 화살의 개발자가 아닌 서로를 가리키게 하기 위함이었죠. 이 새끼가 말대꾸하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제대로 적중한다. 하지만 이 분노는 곧이어 내가 너한테 뭐하라 그랬었냐? 시범 케이스
준비하겠습니다. 런을 박았던 개발자에게로 다시 향하게 되죠. 도망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라고 보여주는 거야. 알겠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이를 막으면 계획이 틀어지고 그렇자고 이를 두고 볼 수도 없는 상황. 미친 속도로 머리를 굴리던 도끼의 선택은 파워창. 이어서 이 새끼가 죽고 싶나 이게?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면서요. 기가 막힌 야부리를 털며 이 두 사람 그래픽 전공자란 말이에요. 나 혼자서 완성하려면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아니야, 나 안 해. 이거는 진짜 때려 죽여도 못해 나는. 이 새끼 건방지네 이거. 야, 됐다. 놔줘. 꼭 먹고 알 먹고를 실현해낸다. 저 친구 필요하다는 거 다 해줘. 나도 약속은 지켜야지. 사실 동지를 찾는 것도 찾는 것이었지만 앞으로 여기서 다 같이 먹고 저거하면서 만드는 거야. 제2, 제3의 동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우선순위였죠. 괜찮아요? 나는 그냥 취직됐다고 해서 왔을 뿐인데. 걱정하지 마요. 우리 모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두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줘야 돼요. 몇 시간 뒤 사이좋게 개발에 열중하고 있는 세 사람.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 동료들이 모두 빌 게이츠에 빙의한 덕에 도끼는 유유히 작업장을 빠져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같은 시각 이상하다. 아, 내가 진짜 뭐 잘못 만진 건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이것저것 시도해보던 중간체기 프로그램 복구되기만 해봐라. USB 복구를 누르자마자 김도희 기사님, 지금 정보들 들어오고 있어요. 고온이 잔뜩 심어놓은 해킹 코드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데이터에 이동재와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 좀 확인해주세요. 이제 동지의 위치 파악은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였죠. 그런데 도기가 탄 택시의 미터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I think the tax meter is broken. It's weird. Where are you from? Korea, South. 심지어 고장난 것이 아니라 나 한국말 조금 알아. 이 택시 모범 택시. 모범 택시라 비싸다고 말하죠. 알고 보니 이제 보니까 사람도 다른데? 택시비 도둑맞은 택시였습니다. 요금 내 새끼야. 비비투미. 하지만 이들은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죠. 김도기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택시 성애자라는 것을. 결국 베트남 코타야에서도 그는 모범 택시 운전에 나선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온 이유는 모두 하나죠. 기아의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모두 이 문자를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다들 꿈을 품고 온 청년들이죠.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은 자식이 되고 싶었던, 반듯한 직장인이 되고 싶었던. 도기는 우선 공항에서 길 안내했던 그 가이드 신호는 누군지 알아냈어요? 진즉에 찾아놨죠. 그저 돈을 위해 청년들의 인생을 지옥으로 안내했던 가이드를 찾아 나서죠. 이어서 택시의 특수성을 이용한 셀프 입성으로 그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거기 한국대사관이죠? 그는 타자마자 실종 신고 때문에 전화 드렸습니다. 피해자들의 빙의에서 주민번호 990524. 대사관에 찾지 말라는 말을 대리로 하기 시작하죠. 아니 집에서 하도 때리니까 제가 가출한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에는 알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춘들의 꿈이 저는 이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아니 진짜 자유를 찾아 떠나요. 인생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이에 도기는 그에게 놀이기구 자유요건을 선물하죠. 엄청난 스릴에 손님은 좋아 죽기 시작하고 이 사람 지금 어디로 갔지? 몰라? 다시 타고 싶다는 말에 잠깐만. 어디가? 이번엔 매직 패스로 더 빠르게 모셔봅니다. 그제서야 말할게요. 택시 선생님, 기사님. 존댓말을 배운 가이드. 이동재 어디로 보냈어? 그거는 나도 몰라요. 알고 있는 정보까지 술술 불기 시작하죠. 여기는 총 몇 팀이 운영되고 있어? 한 4팀? 다섯 팀. 그리고 다 본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본사? 역시나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방금 네가 말한 본사는 어디 있지? 그거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언제나 뛰는 나쁜 놈 위엔 나는 나쁜 놈이 존재하는 법이었죠. 그럼 이건 내가 직접 알아봐야 되겠구나. 잠깐만. 그렇게 가이드의 휴대폰까지 입수한 도기는 이상하는 말이지. 쓰레기는 가볍게 무단투기한 뒤 갈 길을 갑니다. 그 시각 모든 짐을 잃은 주인 듀오는 베트남 네이티브 거제빙에 하염없이 걷고 있는데 그때 웬 택시 하나가 지나가죠. 김도기일 확률. 형님, 나 이제 헛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어서 지리는 먹방을 선보이던 그들은 아 맞다! 오다가 중간에 림여사 만나서 우리 죽을 뻔했다니까? 림여사가 근처에 있다는 소식을 그에게 전한다. 이에 도기는 다음 스텝이 떠오르죠. 이동재는 분명 저들이 운영하고 있는 한 곳에 있을 가능성이 커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죠? 못 찾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럼요. 바로 모든 점조직들을 스스로 한 곳에 모이게끔 해야죠. 한 자리로 부르는 것.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게 해야죠. 기사님 혼자서 그걸 어떻게 해요? 혼자서는 못해요. 기사님이 거기 혼자 있잖아요. 이어서 과거에 림여사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알라딘도 물개박수칠 화려한 예복으로 바꿔 입은 도기. 그런 그를 림여사는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보죠. 그렇게 쪽지 하나를 남긴 채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그녀가 분노에 사자후를 갈겨보지만 여기서 뭐 하고 갔는지 물어보라. 여기 주소로 술 2개짝 배달해달라 했답니다. 도기는 한 주소만을 남긴 채 사라져버리죠. 다음날 가이드 이 새끼는 왜 전화를 안 받아? 쓰레기들의 아지트에 웬 매드맥스 패거리가 등장합니다. 림여사의 세력들이었죠. 도기의 다음 스텝은 바로 EJ였습니다. 림여사를 이용해 이곳을 쑥대밭으로 만든 후 내 오늘 너를 반드시 찢어 죽이고 말겠다. 본사로 간다. 다른 팀들한테 빨리 연락해. 점조직인 이들이 힘을 뭉치기 위해 모두 본사로 모이게 만드는 지리는 작전이었던 것이죠. 우리 여기서 어떤 놈을 찾소? 여기서 제일 잘생긴 세스케를 찾아라. 정답아 빨리! 그렇게 본사로 향하는 도기와 패거리, 뿔뿔이 흩어져 있던 점조직 모두가 차례대로 코타야 천근본부에 도착합니다. 꼬라라 이 새끼야. 말귀를 못 알아들어. 허락 없이 여기 오지 말라고 했더니 다른 팀까지 다 불러들였어! 죄송합니다. 상황이 너무 급해서. 그리고 상황이 급했다. 숨어있던 나는 나쁜 놈 최종 보스가 등장하는데 그의 정체는 바로 고은의 상사이자 경찰인 김반장이었죠. 소란스럽게도 죄송합니다. 내 생각엔 말이야. 어떤 놈이 수작을 부린 것 같은데. 게다가 저 회장이라는 사람 경찰이에요. 이동재 씨 사건 담당 반장. 동재 실종 사건의 담당 반장이었습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실적 감정 결과 동일인이 맞답니다. 동재의 아버지를 가스라이팅한 쓰레기 오브 쓰레기였죠. 아직 유서 안 받은 애들 있으면 이어서 다 받아놓고 저리. 일이 복잡해지자 동재에게 그러했듯 자, 지금부터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는다. 너무 힘들어요. 모두에게 유서를 작성하게 만듭니다. 이들을 쥐도새도 모르게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죠. 왔어. 럭키 7. 1차로 7개만 작업하자. 나머진 저녁 먹고 하고. 예전에 왔던 애들 아직 살아있지? 그리고 그 첫 번째 타자는 먼저 와있던 동재. 그는 지속적인 구타로 인해 이젠 숨쉴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빨리 안 써 이 새끼들아! 외국에 경치 좋은 데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여기까지 온 새끼들이 말이야. 양심 있으면 편지 한 장 정도는 남겨줘야지. 빨리 안 써. 안 그래도 분노가 풀게이지로 차오른 도기는 이기적인 새끼들아. 쓰레기의 마지막 말에 틀렸어. 뚜껑이 열려버리죠. 뭐야? 누구인가? 지금 어떤 새끼가 됐고 했어? 나다 이 새끼야.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취직이 됐기 때문이야. 월급 타면 가족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많거든. 너 이 새끼 미쳤어? 그런 게 있어. 손은 언제? 너희 같은 놈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어서 도기는 모범택시 세계관 최강자라는 것을 여실없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쓰레기들을 모조리 소각하며 바퀴벌레 한 마리도 절대 놓치지 않죠. 이 2차 웨이브도 가뿐히 클리어하고 보스를 향해 나아가는데 중간 보스가 이를 방해합니다. 묵직갑하는 hin키였지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민첩성이었죠. 정신 못 차리게 잽을 날리던 도끼는 펀치머신 자세로 동치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보스는 이미 런을 박은 지 오래, 심지어 다시 일어난 쪼무레기들에게 호위당하던 그때 베트남 현지 경찰이 출동하죠. 아니, 베트남 경찰로 위장한 주인 둘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도움으로 전속력으로 보스를 쫓아가는 독이 강 끝에 있는 놀이공원 쪽으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거리가 너무 멀어요. 벌어진 격차를 좁힐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시간을 좀 벌어볼게요. 또 다른 세계관 최강자 중 한 명, 해커 고은좌가 놀이공원 문을 강제로 닫아버린다. 김대 기자님, 우회하면 지름길이 있어요. 이에 김반장도 그대로 문을 부시고 정문으로 들어가는데 그새 근접한 도기가 톰 크루즈에 빙의해버리죠. 이어서 미션 임파서블의 한 장면이 펼쳐지고 두 사람은 2차전에 들어갑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옥상엔 도망갈 곳이 없어요. 반장이 다다른 곳은 한 건물의 옥상. 이제 도관에 든 쥐인 줄 알았는데 그에겐 총이 있었죠. 좋다. 너 뭐야 새끼야? 허나 아랑곳하지 않고 많이 바빴겠어. 미직거리 하랴, 경찰 공무 수행하랴. 주인공 패기로 밀어붙이는 독이. 이에 김반장은 이 한국에선 말이야, 범죄자 새끼들 아무리 잡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왜? 결국엔 그 범죄자 새끼들이 더 잘 살아. 되도 않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지. 안 그래? 이에 독이도 그래서 네가 챙긴 밥그릇에 뭐가 담겨있는지 봤어? 범죄를 저지르고 진실을 은폐하면서 추악하게 늙어버린 비리경찰 하나가 담겨있는 게 보이는데. 원자 팩폭을 갈겨주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데 어쩌지? 늙은 나보다 젊은 네가 먼저 죽을 것 같은데. 그가 승자였죠. 당기기만 하면 곧바로 직사하는 일촉즉발의 상황. 곧이어 총탄 소리가 놀이공원에 울려 퍼진다. 김대 기사님! 기사님 괜찮아요? 그런데 총을 맞은 건 김반장이었죠. 누군가 보이지도 않는 먼 거리에서 그를 저격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베트남 특수경찰들이 들이닥치며 사건은 마무리되죠. 해외에서 대규모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 일당이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그렇게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은 일망타진되고 여전히 아들만을 찾고 있던 아버지 앞으로 한 모범 택시가 도착합니다. 동재였죠. 아빠! 동재! 세상 모든 것이었던 아들과의 재회. 기사 김도기의 운행은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돌아오는 길, 아주 오랜만에 외쳐보죠. 5.18 운행 종료합니다. 며칠 뒤 애써 다른 삶을 살고 있었으나 제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려고요. 실은 그 누구보다 이 일이 하고 싶었던 무지개 운수의 직원들이 하나둘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하죠. 회사에서 사표 수리 끝. 뭐? 웬일? 나던데. 뭐? 어서 와. 왔어요? 왔구만. 그거 좀 빨리빨리 좀 다니지. 그리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첫 출근하기로 한 오나준입니다. 두 번째 택시기사로 활약할 새 인물도 등장한다. 과연 이제 다 모인 건가? 그럼 다시 시작해볼까요? 다음은 또 누구를 태우게 될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드라마 모범택시2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시즌1에서 속도감 있는 연출과 통쾌한 참교육 액션으로 호평을 받아 두 번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온 작품인데요. 먼저 시즌1에서 활약했던 등장인물 이재훈, 김희성, 표혜진, 장혁진, 배우랑 등 대부분의 무지개 운수 직원들이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전작 팬분들에겐 큰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힘없고 억울한 피해자들 대신에 시원하고 통쾌한 사적 복수를 해준다는 기본적인 스토리는 시즌1과 동일하지만 시작부터 이어지는 해외 로케이션과 지린의 스케일의 액션이 펼쳐지는 것으로 보아 시즌2는 훨씬 더 강력해진 사이다 58,000리터의 시원함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이번 회차도 감상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악행들의 연속이라 실화를 소재로 삼았던 전작과는 달리 픽션으로 제작된 줄 알았는데 조사해보니 이 또한 실화였다는 것에 깜짝 놀랐는데요. 실제로 형편이 어려워 돈이 필요했던 청년을 태국 파타야로 꼬드겨 불법 프로그램을 만들게 하고 감금 및 폭행을 일삼으며 심지어 사망까지 이르게 한 실제 사건이 모티브였죠. 하지만 범인이 처음 받은 형량은 고작
2014년 6개월이었는데요. 자료를 보던 중 문득 모범택시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모범택시2의 장점은 드라마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잔혹한 현실을 소재로 가지고 와서 끔찍한 악마들을 제대로 참교육한 데서 오는 카타르시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도 분위기가 너무 무겁지만은 않게 중간중간 코미디 요소를 넣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모범택시2 1화부터 2화까지의 내용이었고요. 3화부터 무지개운수 멤버들이 완전체로 뭉쳐 본격적인 참교육을 진행할 것을 예고해서 기대됩니다. 저는 다음 주 3, 4화의 리뷰로 또 찾아뵙겠고요. 드라마 모범택시2는 채널 SBS에서 매주 금, 토, 밤 10시에 방영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잘 처리했습니다. 어떤 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살랑 네 복수 오바나.